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예선전이 펼쳐졌었던 토요 경주였었습니다. 강자들이 인정받게끔 편성이 짜여졌었는데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부산에서도 송경방과 고현이 들어오다 보니까 260배라는 대박이 발생이 됐었고, 광명 경주에서도 선발급에서 700배가 넘는 초대박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특성급 경주에서도 50배가 40배가 넘는 배당까지 발생이 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로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 들어서 금요 경주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토요 경주가 많은 좀 이변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날씨까지 급강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금일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선수들도 좀 독감이 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독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상 이유로 금요 경주 때도 금요 경주 후 윤우순이 퇴소를 했었습니다. 전일은 또 김주석이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유로 퇴소를 했었고, 부산 경주는 또 확정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명경민이 퇴소하면서 편성표가 다시 짜여졌습니다. 창원에서는 한상원까지 건강상 이유로 퇴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선수들도 좀 건강상 이유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감도 많이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자들이 많이 좀 고전했기 때문에 1호 경주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좀 까다롭게 짜여졌습니다. 불안한 강자들이 상당히 많고,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3대4라든지 5대2로 양분되어 있는 편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서동방, 김세준, 박일영, 이창재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동방, 김세준, 박일영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가볍게 살펴본다면 김경태하고 서동방이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경태를 상대로 서동방이 반바퀴 지점에서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동방 실전에서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을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우병, 정성기, 김세준, 임권빈, 용석길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섰습니다. 김우병이 힘을 써봤습니다만 후미권에 있었던 김세준이 김우병을 상대로 젖히기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선발급 경주에서 김우병하고 김세준이 함께 동반 출전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상신, 강철호, 우종길, 이명일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구상신이 반바퀴 지점까지는 빠르게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봤습니다만, 이후 강철호하고 우종길이 3, 4코너 젖히기로 구상신을 가장 먼저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종길이 결승선까지 진출하는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석한, 박일영, 이창재, 박경태, 이승현 선수가 함께 한 조를 이뤄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석헌 선수의 선행을 상대로 박일영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듯 했습니다만, 이창재가 막판 취입으로 박일영을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기대를 모았던 이승현은 박경태 따라가는 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학승하고 신양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빠른 시속은 아니었습니다. 신양우도 배학성의 후미를 막혀 나가면서 가볍게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규봉, 민상호, 엄재천, 지종호, 이우정, 수도권 비파업 선수들이 연합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규봉이 반바퀴 지점까지 대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후 시속을 줄였습니다. 지종하고 이우정이 젖히기 시도를 나서 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하면서 대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서동방, 김세준, 박일영, 이창재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기입니다. 김경태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거의 경주 타다 보니까 거의 포기하다시피 3차권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경태. 하지만 금일은 강축이죠. 김우병의 사랑 활약에 나갈 것입니다. 뒷자리는 금요 경주에 이어서 김세준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우병이 힘으로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김경태가 직선에서 좀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세준과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규봉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이규봉이 우수에서 끌려다니는 경주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죠. 더군다나 또 선행 시속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번 편성도 득점면에서는 강자이긴 합니다만 연대 세력이 지종욱밖에 없어요. 뭐 전일도 이규봉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서두르라도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정주상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면 구상신이 이를 활용해 나가고 김재환, 용석길, 임형윤이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이규봉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규봉의 선정 가능성보다는 구상신의 선정 가능성을 좀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3경주입니다. 낙차 출전하고 있는 박일영하고 김용규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은데 김용규의 연대라고 한다면 이번 엄재척밖에 없어요. 반면 박일영의 연대라고 한다면 5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규가 때려서 버텨내기 버겁죠. 후미권에서 또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일영이 집중력 발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종훈련 때 호흡을 맞춰 나갔었던 강초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임건민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박일영과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김영규가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엄재천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건빈도 김영규와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민상호가 전일 5대2로 싸우다 보니까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죠. 또 이유정하고는 연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이 또 파업 연대이기 때문에 민상호가 재기량 발휘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또 빠질 가능성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상호 입장에서는 고강종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 좋은 고강종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민상호와 고강종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민상호하고 고강종이 싸우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유정과의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민상호죠. 고강종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이종필이라는 점에서 맞대결을 양분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비교적 좀 약한 결승전이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진욱, 신양호, 이승현, 배학성 여기 임재중까지는 우승권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도권에 나갈 수 있는 정진욱이 힘을 쓸 것 같아요. 1월 배학성이 활용해 나가죠. 유성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정진욱이 직선에서 세게 나간다면 아무래도 배학성이 1월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은 취임 나서게 된다면 유성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학성의 뒷자리를 신양호하고 이승현이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승현의 직선 취입발 쪽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유성팀이 고전하게 된다면 이승현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경태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정진욱의 선행을 활용해 나갔습니다만 고강종에게 몸싸움 밀려나면서 김경태가 3착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웠었던 게 좀 더 과감하게 노려봤었습니다. 고강종의 김경태라든지 고강종의 정진욱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마크로 갔었더라면 고강종의 정진욱을 노려봤었더라면 존배당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과감하게 노려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경태가 그늘만큼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편성 자체가 여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태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세준을 제외하고 6명은 파업 선수인데 문제는 금요경주 때도 6명 대 김세준 혼자 비파업이었어요. 김경태가 초반부터 초주부담까지 안고 있는 김세준을 후미에다 달고 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도 다시금 김경태는 김세준은 의식한 견주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득점도 높고 직전 회차 3연속 입상에 성공했었던 김세준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달라졌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었던 것처럼 김세준은 거의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세준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 쪽에
3번하고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아무래도 김우병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김우병이 힘을 쓰게 된다면 3번이 몰가서 직선 추입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략적인 연합이라는 거 또 한 살 또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병이 때릴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김경태가 몰가서 살짝 잡아 나가기만 하면 돼요. 3번과 2번에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3번하고 1번 쪽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 2번 차선으로 3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라고 3위 두 차권 3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이번 편성 뭐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변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우병하고 정성기가 노장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일산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김우병이 정성기 달고 쏘게 된다면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윤건호가 받아가요. 2번하고 4번 정도는 이번 편성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4번 일산 팀입니다. 2번하고 6번은 좀 과감하게 이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 인정해야 됩니다. 때리고 버텨낸다면 김우병과의 동반 입상, 하지만 3번과 1번 김세준 금여경주에서 다시금 협공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3번,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규봉을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또 5대2로 싸우는 경기에서 이규봉이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려도 시속이 안 나오고 또 취입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규봉, 금일도 깝깝합니다. 뭐 득점 분명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규봉의 연대가 지종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명은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들이 뭉치게 된다면 이규봉 힘든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정주상, 구상신, 김재환, 여기에 뭐 용석길이라든지 임영인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규봉 입장에서 먼저 서두르거나 타이밍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정주상이 먼저 힘을 쓰고 구상신이 몰고 가게 된다면 전개적으로 이규봉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정주상과 구상신의 전략적인 협공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이번 편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이번 편성만큼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1번이 힘을 쓰고 2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2번과 1번 동반 입상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김재훈도 물고 가게 된다면 2번의 뒷자리를 확실하게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경상권 협공 가능한 또 한 살 터울 선수하고 비선수 출신들이긴 합니다만 연합이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이규봉이 빠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시다는 점에서 2번하고 1번, 2번하고 5번을 이번 편성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주상이 때려버리고 구상신, 김재환으로 마크해 나간다면 이규봉 못 넘어갑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 2번하고 5번 두 차권, 2번과 1번 쪽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뭐 연이트 죽 썼던 이규봉, 정주상이 때려도 뭐 구상신이 때려도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은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행 나선다면 답은 없습니다만 저측이 나서게 된다면 지정호와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정호도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구상신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6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3하고 6위는 배제할 수 없는, 63하고 6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 5대2로 싸우는 경주 전일 봐서는 이규봉 답답하죠. 우수해서 바로 강급됐는데 계속해서 취입이 나오지 못했고 때려도 죽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2번하고 5번 비팝 쪽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일영하고 김영규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일영은 11월달 낙차 사고 이후 출전했어요. 때렸는데 시속은 안 나왔습니다. 전일은 또 잘 따라갔습니다만 3차권에 만족했었던 박일영입니다. 과연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엄재천하고 김영규는 비파업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선수는 파업 선수들이죠. 그
그 점 때문에 뭐 김용규 연이틀 다소 좀 페달링이 무거웠습니다. 김용규가 넘어가야지 엄재천도 쫓아가는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영규가 자리 선정에서부터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타정부터 때려서 버텨내긴 버거운 상황이란 점에서 김영규보다는 이래저래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박일영이 경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정훈련 때 두 선수가 뭐 담소까지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3번이 좀 땡겨주고 4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4번이 3번을 달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4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임권빈도 상황에 따라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임권빈이 힘을 쓰고 박일영이 몰아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파업 선수 완승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 쪽에 4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영규가 힘든 견제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죠. 박일영도 때려도 12초 중반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시속이라고 한다면 김영규가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엄재천은 쫓아갑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여기에 임권빈의 선행을 6번이 몰고서 취입해 나가는 충청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번하고 2번 가능하죠. 6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노려볼 수 있는 만큼 6위하고 6호는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좀 박일영이 협공 세력이 많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강축은 아닙니다만 유리함은 있어요. 4-3하고 4-5 양분해서 4번과 3번, 4번과 5번 쪽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민상호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나름 선전 기대해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5대2로 싸우는 경기에서는 민상호가 제기량을 받아 나가지 못했습니다. 금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유정 외에는 나머지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민상호가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유정이 선행 나서고 민상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유리한 견주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빼앗기면 민상호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자력 능력 갖춘 선수고 이유정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민상호가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4번이 2번을 완벽하게 지켜주긴 어렵습니다. 달고 때려도 민상호가 희생하는 경주는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고강종의 선전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욕심을 냈어요. 고강종을 2차권으로 노려봤었더라면 정진욱과 고강종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고강종 놓고 한번 뒤집게 한번 노려보자 좀 배당을 좀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아쉽게 2차권에만 만족했습니다. 2차구로 노렸어야 되는데 머리로 노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고강종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민상호도 고강종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6기하고 7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고강종의 직선 취입발도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두 선수가 욕심낼 수 있죠.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민상호가 가게 된다면 이우정이 갈 것 같고 고강종이 가게 된다면 이종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라인입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이라든지 7번하고 5번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맞는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물론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분해서 4-2하고 7-5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 선발급 결승전 경주입니다. 평소보다 좀 약한 편성이 짜졌습니다. 조항우와 전혀 직선에서 운 좋게 추입으로 700배 넘는 대박 만들어냈었고 오종기를 또 동시착 일고 나가다 보니까 결승까지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두 선수가 쉽게 깰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진욱하고 배학성이 유성팀 선수들입니다. 유성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중고등학교 선후배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정진욱이 힘을 쓰고 배학성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를 뭐 신양우라든지 이승현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진욱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정진욱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럴 배학성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추입 기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진욱 버티기보다는 배학성의 추입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 쪽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뭐 득점은 이승현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이승현도 배학성 뒷자리 막혀 나가면서 추입 기회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한데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이에요. 유성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 때려만 주고 배학성의 견제라고 한다면 후미권에서 추입은 좋은데 저체까지 나올 만한 선수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현만 견제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일 먼저 6호를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1번하고 6번은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4번 임재춘이 힘을 쓰고 이승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임재춘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이승현도 후미 견제 나가게 된다면 정진욱이 넘어서다 퍼집니다. 그 점 때문에 4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5번의 직선 추입발이에요.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뒤늦게 신양우 날라오게 된다면 5번과 3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양우도 88점대 좀 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난 왕중왕전 출전했다가 죽을 썼어요. 점수가 많이 낮아졌죠. 하지만 직선에서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뭐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신양우예요. 5번과 3번 정도 충분히 넣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 쪽에 우선하시되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좀 공격적인 승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6번과 1번 유성 완승 쪽에 우선하시되 6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3월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